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물소리와 새소리가 들리는 존재의 숲에서 예도는 지금부터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 독일어 1차 자료 강의 29번째 이어나갑니다. 거의 진짜 다 왔습니다. 서문이 53페이지? 거의 60페이지가 되는데요. 독일어 원문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 강의 합쳐서 4~5개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바짝 해서 끝내겠습니다. 헤겔의 사유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신현상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이해하는데 특히 이 서문은 정말 길잖아, 그죠? 서문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신현상학 전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정신현상학은 무게감이 있고 그 무게감에 걸맞게 서문 역시도 독일어 원문으로 60페이지 이걸 지금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끝나갑니다. 강의하는 자도 하는 자지만 이걸 따라오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거의 중반까지 따라온 사람이 거의 한 800명, 그리고 최근 강의까지 따라온 사람이 거의 300명, 400명 되는 거 같아요.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예도의 클라스로 풀었죠. 단지 칸트, 피테, 쉘링, 데카르트, 스피노자에 멈추지 않아. 이 헤겔의 사유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데리다, 푸코, 들레즈, 그 다음 라칸, 슬라보의 지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헤겔이 현대 철학에 적용됐는지까지 예도는 풀어내죠. 그죠? 그러니까 예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또 있는 거야. 그죠?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강의의 존재론적 무게를 아시는 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죠? 1차 자료.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업료 내고 들으세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아, 정말 다 왔어. 응? 아, 참. Worauf es deswegen bei dem Studium der Wissenschaft ankommt.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문의 연구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ist die Anstrengung des Begriffs auf sich zu nehmen 이렇게 나가고 있어. 개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자기 위에 걸머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칸트한테서 개념은 오성의 범주죠, 그죠? 그런데 헤겔한테서 개념은 역사적으로 운동하는 즉자와 대자와 즉자대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차이가 있죠, 그죠? 역사 속에 흩뿌려져서 정신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내용. 그래서 주체와 뗄 수 없는 어떤 관계 맺음을 통하여 정신현상학의 진리 전체를 형성하는 개념이 바로 헤겔에게서 개념이란 뜻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이런 자연세계를 움직이는 잠재태로서의 디나미스, 현실태로서의 엔텔레케이아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적자 존재, 대자 존재, 그리고 이 둘을 지향을 통하여 종합시키는 자기 동일성, 적자 대자 존재. 이것은 해결한테서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개념과 관계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아버지. 점점 뚜껑이 열려서 이젠 해결의 1차 자료 원문이 막 보일 거야, 여러분. 계속 이어나갑니다. G. 여기서 G는 Die Anstrengung des Begriffs. 개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그걸 말하겠죠. 주어로서. Sie erfordert die Aufmerksamkeit auf ihn als solchen. 이러한 개념을 얻으려는 노력은 이건 개념을 받겠죠. 그죠? 그런 것으로서의 개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맞죠? 개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auf die einfachen Bestimmungen, zum Beispiel des Ansichtseins, des Vielsichtseins, der sich selbst Gleichheit und so fort. 이러한 것으로서의 개념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개념을 동격으로 다시 썼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단순한 규정들인데, 이 개념은 어떤 단순한 규정들인가 하면, 예를 들어 적자 존재, 대자 존재, 그리고 자기 동일성의 이 세 가지의 단순한 규정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은 안지히자인, 피얼지히자인, 그리고 안운트 피얼지히자인 이렇게 안 쓰고 지히 젤프스트 글라이하이트, 자기 동일성으로 바꿔놨어. 이건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안지히는 뭐예요? 테제, 피얼지히, 안티테제. 그 다음에 안운트 피얼지히 혹은 지히 젤프스트 글라이하이트, 이건 뭐예요? 쥔테제지 뭐. 자체로 있는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있는 것. 이때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질적인 것을 만나게 되고, 타자성을 만나게 되고, 부정성을 만나게 되고, 운동하게 되는 것.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타자성과 관계하는 것. 그죠? 이게 해결한테 있어서 대자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 이게 바로 자기 동일성, 종합인 거예요. 부정의 부정인 거예요. 해결한테서 이 부정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순한 규정에 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개념을 올바르게 획득하려는 노력은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diese, 이러한 단순한 규정들은 진트 졸러 라인너 젤프스트 베베궁엔 디만 질렌 넷넨 퀸터,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자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한테서 개념은 적자 대자, 그리고 이 종합인 자기 동일성, 이런 것들의 단순한 규정들이죠. 그죠? 역사의 운동과 관계되어 있어.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인데, 그 영혼과, 이 영혼은 뭐야? 정신이지. 정신의 순수한 자기 운동이야, 이것은 또. 그래서 개념은 주체와 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주체는 실체인 거예요.
해결한테서 실천은 운동해. 조건이 있습니다. 베니트 이얼 베그리프 에트바스 헤어레스 베짜이 네트 알스 디자. 이 개념이란 것이 이 영혼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이란 것은 정신이나 영혼이 없으면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해겔 역시도 전통 형이상학과 같이 가는 거예요. 파르메니데스와도 같이 가요. 인식이 없는데 존재가 있을 수 있는, 인식이 없는 존재는 뭐예요? 자체로 꼼땡 메이야수의 우연성의 철학에서 그냥 자체로 있는 거지. 인간의 인식이 그것을 존재로서 규정하죠. 그죠? Der Gewohnheit an Vorstellungen fortzulaufen ist die Unterbrechung derselben durch den Begriff ebenso lästig. 자, 개념을 통하여 어떤 표상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칸트 생각해도 돼요. 표상은 뭐와 관계? 감성과 관계되죠. 1차적으로 바깥에 있는 대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대상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감성이에요. 감성을 통하여 표상이 형성되지. 개념은 오성과 관계된 거죠. 안쪽에 있는 거야. 더 지성적인 거야. 그래서 개념이 개입하게 되면 표상은 뭐야? 중단되게 돼. 응? 그래서 이런 현상은 표상에 의거하여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습관에게는 매우 짐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맞죠? 어떻게 보면 흉 철학 역시도 흉을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감각, 인상을 생각해봐, 여러분. 관념은 이것보다 2차적인 거야, 그죠? 그런데 개념을 통하여 이런 표상이 중단돼 버려. 이건 점점 관념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표상에 의거하여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습관 보다 더 감성적인 것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습관에는 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돼 버리니까 마치 als dem formalen Denken, das in unwirklichen Gedanken hinunterher resoniert, 비현실적인 사고 안에서 이리저리 형식 논리적으로 꼬치꼬치 따지는 형식적 사고에게 짐스러운 것처럼, 형식적 사고에게 있어도 어떤 개념을 통하여 표상이 중단되는 것은 짐스러운 거예요. 표상에서 나아가려는 철학 역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형식 논리적으로 이리저리 따지고 드는 그런 철학 역시도 짐스러운 거예요. 둘 다. 계속 나갑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봅시다. Jene Gewohnheit ist ein materielles Denken zu nennen. 저 습관은 뭐예요? 표상에 근거하여 계속 진행하려는 습관인 거예요. 그것은 물질적 사고라고 불려질 수 있어. 이해가 되죠, 이제? 여러분, 감성이 물질에 가까워, 개념이 가까워, 오성이 가까워, 감성이 가까워. 당연히 감성이 물질에 가깝지. 이런 게 어렵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표상에 근거해서
철학적 사고를 진행시켜 나가려는 습관은 뭐야? 물질적 사고와 관계되는 거야. 그것과 연관될 수 있으며 물질적 사고로 불려질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또한 ein zufälliges Bewusstsein, das in den Stoff nur versenkt ist. 단지 재료나 소재에만 침잠해 있는 우연한 의식이야. 재료나 소재가 뭐야? 감각과 관계된 바깥에 있는 사물, 물질을 가리키는 거라고. 물질, 진료, 소재 이런 것에 침잠해 있는 철학이 표상의 근거에서 진행시켜 나가려는 사고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연한 의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흉적 사고는 해결한 때는 우연한 의식이고 표상의 근거에서 사유하는 거예요. 해결은 당연히 여기에 반대하겠죠. 그죠? 그래서 벨셴 이러한 우연한 의식에게서 es daher Zauber ankommt.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일이다. 뭐가? Aus der Materie zugleich sein selbst rein herauszuheben und bei sich zu sein. 물질로부터 동시에 자신의 자기를 순수하게 끄집어내서 자기 곁에 있고자 하는 것은 우연한 의식에게는 어려운 일이요, 불쾌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 곁에 있다기보다는 자기 바깥에 나와 있는 경향도 더 큰 거야. 그죠? 그래서 표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물질로부터 자기를 끄집어내서 자기 곁에 있으려고 하는 거. 이 자기는 아직 개념과 결합되지 않는 자기인 거야. 그죠? 해겔이 볼 때는 das andere, das Resonieren hingegen 이에 반하여 또 다른 것, 표상에 근거하여 사유하는 어떤 경험적인 또 뭔가 물질적 사고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 그죠? 이것에 반하여 또 다른 것은 레조니렌, 이거는 형식 논리학적으로 사유한다라는 뜻이야. 독일어로 레조니렌은 불어의 레종 알죠? 영어의 리즌이야. 그것과 관계됐는데 독일어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해. 그래서 장황하게 떠들다, 궤변을 늘어놓다, 꼬치꼬치 따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레조니렌이. 그런데 해겔 원문에서 해겔 철학 안에서는 레조니렌은 해겔이 진행시키려고 하는 개념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와 반대되는 거예요. 칸트, 피테, 쉘링이 빠져있는 사유가 바로 이 레조니렌, 형식 논리적 사유인 거예요. 요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결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 곧 레조니렌, 형식 논리적으로 꼬치꼬치 따지는 이런 사유는 ist die Freiheit von dem Inhalt, 내용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해. 그리고 und die Eitelkeit 위벌 in, 내용 위에 붕 떠서 내용을 지배하지만 뭔가 공허해. 내용 위에 떠 있고 내용과 결합되어서 변증법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며 또 내용 위에 붕 떠서 뭔가 공허한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유가 바로 형식 논리적 사유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 위에 붕 떠서 공허한 이런 사유,
이열 이런 사유에게 비얼트 디 안슈트랭웅 주게 무테트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어떤 노력인가 하면 디저 프라이하이트 아우프츠 기벤 이 자유를 포기하려는 노력이 요구돼. 하라는 노력. 왜 이 자유를 포기해야 돼?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니까 이 자유를 제대로 가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und statt das willkürliche bewegende Prinzip des Inhalts zu sein 자의적으로 운동하는 내용의 원리가 되는 것 대신에 자의적으로 운동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 대신에 디저 프라이하이트 이 자유를 내용 안으로 쭉 펼친캔 침잠시키는 노력이 요구돼. 그리고 계속 나갑니다. 인두르히 자인의 아이게는 나투얼 이 내용을 자기 자신의 본성을 통하여 다스 하이스트 곧 다시 말해서 두르히 다스 젤부스트 알스 다스 자인이고 그의 것으로서의 자기를 통하여 그 내용을 지히 베베겐 쫄라센 스스로 운동하게 하고 운트 그리고 디저 베베궁 쭈 베트라하텐 이 운동을 고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 논리적 사유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내용이 더해지면 이제 해겔의 변증법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내용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서 내용과 더불어서 있는 이런 변증법적 사고, 그죠? 이게 해겔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기 자신의 본성을 통하여 그리고 스스로 운동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주체와 뗄 수 없으며 주체는 또 내용을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진행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해겔 철학한테서. 이 전체가 진리인 거야. 그죠? 이런 노력이 요구돼. 그래서 형식 논리적 사유에서 어떤 주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곧 내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의 운동과 깊이 연관시켜서, 그죠? 변증법적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지히 des eigenen Einfallens in den immanenten Rhythmus der Begriff entschlagen. 그 자신의 착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번뜩이면서, 독일어에서 Einfallen, 안으로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갑자기, 대가리 속이 갑자기 떨어져서 섬광처럼 일어나는 게 착상이죠. 그죠? 이러한 자신의 고유한 착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개념의 내재적 리듬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 두 번째, in nicht durch die Willkür und sonst erworbene Weisheit eingreifen. 그리고 이 개념의 내재적 리듬에 자의적으로 간섭한다든지 혹은 그 밖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획득된 어설픈 지혜를 통하여 이 개념의 리듬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디저 엔트 할트잠 카이트 억제, 이런 걸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제는 이스트 젤프스 자체로 ein wesentliches Moment der Aufmerksamkeit auf den Begriff, 개념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본질적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설픈 자의적 의도나 어설프게 획득한 지혜를 통하여 개념 자체의 운동인 그 리듬을 간섭해서 조작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한참 빗나가도 너무나 많이 빗나갔다 이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개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이 말이. 해결의 의도를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아, 재밌습니다. 또 계속 나가봅니다. Es sind an dem resonierenden Verhalten die beiden Seiten bemerklicher zu machen. 자, 형식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resonierenden Verhalten,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눈에 분명하게 인지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에 따라서 볼 때 nach welchen das begreifende Denken im entgegengesetzt ist, 개념 파악하는 사유는 이러한 형식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런 태도와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뭐, 형식 논리적으로 사유한 거는 지금까지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 선배 철학자들, 칸트, 피테, 셸링이었고, 자기는 변증법적 개념의 운동을 통하여 사유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사유를 뭐라 그래? 개념 파악하는 사유, 개념적 사유. 이게 해겔 건 거예요. 형식 논리적 사유는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칸트, 피테, 셸링의 사고인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여러분들이 이 정신현상학의 서문의 전반을 꿰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재밌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개념적 사유와 형식 논리적 사유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Teils verhält sich jenes negativ gegen den aufgefassten Inhalt, 부분적으로 저 형식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태도는 파악된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형식 논리적 사유는. 그리고 바이스, 인주, 비들, 리겐, 이런 파악된 내용을 부정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박하는 법, 그리고 반박해서 무화시키는 법을 알고 있어. 그런데 해겔의 변증법적 사유는 뭐예요? 그 부정적인 것을 내부로 취하여 역사의 운동으로 파악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진리 안에는 부정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겔의 다른 철학과 다른 점이에요. 부정성이 없으면 지적의 진단대로 해겔의 진리도 불가능해요. 이 부정적인 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불교의 수행자들도 수행할 어떤 내용물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수행의 동기를 제공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보면. 그리스도교의 죄의 개념 역시도 그런 겁니다. 철학적으로 좀 넓게 보면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Das dem nicht so sei. 사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diese Einsicht, 이러한 통찰은 ist das bloß negative, 단순히 부정적인 거예요. 형식 논리적 사유에서는. 그리고 es ist das letzte, das nicht selbst über sich hinaus zu einem neuen Inhalt geht. 이것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새로운 내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최종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는. 형식 논리적 사유에서.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려. 근데 변증법적 사유, 헤겔이 말하는 개념적 사유에서는 이 부정적인 건 뭐예요? 거기에서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한 번 부정을 해서 역사적 진행을 만들어 나가고 오히려 진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헤겔한테 있어서.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형식 논리적 사유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 새로운 내용으로 나가지 못해. 오히려 존든 비들 einen Inhalt zu haben. 다시 내용을 소유하기 위하여 muss etwas anderes irgendwoher vorgenommen werden. 또 다른 어떤 것이 어딘가로부터 앞으로 끌어다져야만 돼. 형식 논리적 사유에서. 그러나 부정적인 게 나타나면 단절돼 버려. 형식 논리적 사유에서.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에서 부정적인 것은 오히려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를 더욱더 진리답게 만드는, 전체를 더욱더 전체답게 만드는, 그게 부정성입니다. 이건 정말 깊은 사유를 요구해. 그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두운 것은 지금 나는 싫어. 현대인들은 당장 어두운 게 있으면 못 견뎌.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자들도 많아.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오히려 지금의 삶의 어두운 밤이 지나놓고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인생에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생각해야 돼. 잘 지나가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을 다 준 1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볼 때.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끌어들여져야 돼. 형식 논리학에서 부정적인 것은. 왜? 그건 끝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끌어들여져야 돼.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것을 또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참. Es ist die Reflexion in das leere Ich. 이것은 공허한 자아 속으로 들어가서 반성하는 것이고,
디 아이텔카이트 자이네스 비센스, 이 공허한 자아가 갖고 있는 지식의 공허함이야. 이것은 부정성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해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부정성이 있다라고. 이게 우리 삶의 진리인 거예요. 삶의 진리는 형식 논리학과 같이 오류나 거짓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두운 것은 비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을 바로가게 하는, 그리고 이질적인 것은 나의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인생은 정말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죠? 인문학적 진리는 수학적 진리와 다른 거예요. 형식 논리학적 진리와 다른 거예요. 그죠? 삶이라고 하는. 우리 실존의 진리는 완전히 다른 거겠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유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을 최종적인 것이요, 내용을 획득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유하게 되면 공허한 자아 속으로 들어가 반성하는 게 돼버리며 이 자아가 갖고 있는 지식 역시도 공허한 게 돼버려. Diese Eitelkeit drückt aber nicht nur dies aus, dass dieser Inhalt eitel. 이런 공허함이 표현하는 것은 이 내용이 공허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sondern auch, dass diese Einsicht selbst es ist.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통찰 역시도 공허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용만이 공허한 게 아니라 내용을 통찰하는 통찰 역시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Denn, 왜냐하면 Sie ist das Negative. 이 통찰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das nicht das Positive in sich erblickt. 긍정적인 것을 자체 안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해겔의 변증법적 운동의 사유, 해겔의 개념 파악하는 사유, 개념적 사유에서는 뭐예요? 형식 논리적 사유와는 다르게 진리는 긍정적인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 안에 있는, 이걸 지향시키면 긍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진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 한순간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걸 극복하고 났을 때는 긍정적인 것 이상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두 가지야, 여러분. 그게 삶인 거예요. 인문학적 진리는 자연과학적 진리와 달라요, 확실히. 그죠? 자, dadurch, dass diese Reflexion ihre Negativität selbst nicht zum Inhalt gewinnt. 이런 반성이,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적 반성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 안에서 결코 긍정적인 걸 보지 못하는 이런 형식 논리적 반성이 자신의 부정성 자체를 내용을 위하여 획득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ist sie, 그 반성은 überhaupt nicht in der Sache, 결코 사태 자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sondern immer darüber hinaus, 언제나 사태를 넘어서 있는, 사태를 빗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선다는 거는 그것을 통과해서 긍정적으로 넘어선다는 게 아니라 사태 자체를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사태 자체 안에 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빗나가서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반성은 이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 지 빌드트 지 데스베겐 아인. 그래서 이런 반성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밑대얼 베하우프퉁 대얼 레레 공허한 것의 주장과 더불어 공허한 것을 주장함으로써 인멀 바이틀 주자인 알스 아인의 인할츠 라이혀 아인치히트 내용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어떤 통찰보다 공허한 것을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언제나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공상해, 상상해. 근데 이건 착각이지. 상상이요, 공상에 불과한 거야, 이것은. 왜?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내용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다른 걸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내용이 풍성한 통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여 공허한 주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내용이 풍성한 통찰을 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게겐 이에 반하여 비폴힌 게짜이크트 앞서 보여진 것처럼 게회얼트 임 베그라이펜덴 땡켄 다스 네가티브 댐 인할터 젤브스트 안 줄 빡빡 치십시오. 앞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에 반하여 개념적 사고, 곧 해겔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해겔 철학을 대변하는 사유겠죠. 그죠? 개념 파악하는 사유, 개념적 사유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은 내용 자체에 속해. 오히려 부정적인 게 없으면 내용이 불가능해. 해겔한테서는. 내용 자체에 속하며 운트 그리고 이스트 조볼 알스 자인의 이마넨트 베베궁 운트 베슈팀몽 그것의 내재적 운동과 규정으로서 비알스 간체스 데어젤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전체로서 그 부정적인 것은 자체로 긍정적인 거예요. 개념적 사유 곧 변증법적 사고에서 부정적인 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부정함으로써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진리는 전체요 운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부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게 되고 그래서 내용 자체에 속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이게 해결이야, 여러분. 사실 서문을 읽으면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어떤 독일인이 이 사람도 철학 공부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해겔 정신현상학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철학을 10년 정도 하고 어느 날 서문을 읽으니까 눈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런 책이야, 여러분. 독일인들도 그래요.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해. 자, 계속 나갑니다. Als Resultat auf gefasst ist es. 결과로서 파악된 바로 그것은 변증법적 운동을 하니까 과정이 있으니까 결과로서 파악되죠. 그죠? 그것은 Das Aus dieser Bewegung herkommt. 이런 운동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Das bestimmte Negative. 이것은 규정된 부정적인 거예요. 규정을 통하여 정신이 이것을 넘어서잖아.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개념적 사유에 있어서, 변증법적 사유에 있어서 부정적인 건 뭐야? 규정된 거야. 정신에 의해. 운동을 거친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어려워, 그죠? 그리고 운트, hier mit 이와 더불어 ebenso 같은 정도로 ein positiver Inhalt, 그것은 긍정적 내용이 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적 사유에 있어서 부정적인 건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규정을 통하여 그 부정적인 것은 다시 부정되고 그것은 긍정적 내용으로 종합되는 거예요. 미셸 푸코가 말하듯이 해겔을 넘어섰다고 하는 자들, 꼴레주 드 프랑스 취임 연설에서 한 게 이제 나타나죠. 담론의 질서. 곳곳에서 해겔을 언급하는데, 해겔이 넘어섰다고 하고, 이 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해겔을 해체하며 해겔을 이리저리 자기 방식대로 넘어섰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조차 그는 해겔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해겔을 우리 시대의 방식대로 반드시 넘어서야 되지만 자체로서 그렇게 쉽게 규정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했죠, 미셸 푸코. 오늘날 지적 때문에 해겔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지성인들에 의하여 읽히는데 쉽지 않죠. 오히려 지적 자신의 사유보다 이 해겔과 락강의 결합이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사람들. 역설적이게도, 그죠? 계속 나갑니다. In Anziehung dessen aber das Johannes Denken einen Inhalt hat. 자, 이러한 사유가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사유는 뭐예요? 형식 논리적 사유예요. 근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Es sei der Vorstellungen, 표상의 내용, oder Gedanken 또는 사고의 내용, oder 또는 der Permission beider, 이 둘을 결합한 것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hat es eine andere Zeit, die ihm das Begreifen erschwert. 이런 형식 논리적 사고는 그에게 개념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측면이 뭐예요? 지금까지 고찰한 건 뭐죠? 형식 논리학은 부정적인 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운동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내용을 위하여 다른 걸 끄집어와. 부정적인 것은 단지 부정적인 거니까. 이렇게 봤고, 이 형식 논리학이 개념 파악을 어렵게 하는, 개념적 사유를 못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die merkwürdige Natur derselben hängt mit dem oben angegebenen Wesen der Idee selbst enger zusammen.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측면의 기이한 본성은 위에서 제시된, 언급된 이념 자체의 본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 다른 측면은. 이 형식 논리적 사고가 변증법적 사고로 못 나가는 이유는 이념의 본질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미 제시했던 oder 또는 drückt sie vielmehr aus, wie sie als die Bewegung erscheint.
die denken des aufpassen ist. 이것은 차라리 다음을 표현해. 곧 이념이 사유하는 파악인 바로 그 운동으로서 나타나는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역시도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파악이자 운동이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념 자체인 거야.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운동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념 자체를. 그래서 올바른 어떤 형식 논리적 사유는 개념 파악하는 사유로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비냄니 곧 다시 말해서 인 자이넴 네가티벤 별할텐 보폰 조 에벤 디레드 발 방금 언급했던 그것의 부정적인 태도에 있어서 Das Resonieren denken selber, das selbst ist. 그 형식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유 자체는 바로 부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자기야. 그런데 이 자기는 이게 중요해. In das der Inhalt zurückgeht. 내용이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자기인 거예요. 이게 형식 논리적 사고인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내용이 그 자기에게로 되돌아가. 그리고 이 형식 논리가 또한 이에 반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긍정적 인식에서 있을 때 ist dagegen in seinem positiven Erkennen das selbst ein vollgestelltes Subjekt. 이 자기는 표상하는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에 있어서 이 자기는 내용이 그리로 복귀하는 자기고, 긍정적인 인식에 있어서 이 자기는 표상하는 주체야. 그래서 Woraufziehe der Inhalt als Akzidenz und Prädikat bezieht. 이 주체는 내용이 우연적 성질과 수로로서 관계 맺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칸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칸트한테서 판단이 뭐죠, 여러분? 판단은 개념과 관계되잖아. 오성의 범주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칸트한테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이 있죠, 그죠? 분석 판단은 주어 안에 수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물체는 연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데카르트 명제죠, 그죠? 그런데 종합 판단은 뭐예요? 주어 안에 수로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수로가 주어 밖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물체는 무겁다. 이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겁다라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이 물건이 다른 것보다 무거우려면 그걸 경험적으로 실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판단은 선험적인 것이고 종합 판단은 경험적인 거예요. 그죠? 후험적인 거고. 그래서 선천적 종합 판단의 명제에 대표적인 거는 수학적 명제는 기하학, 이런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판단은
명제를 거쳐서 내려지고, 그리고 오성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내려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되는 거예요. 인식 주관 아래로 포섭되는 거예요. 이게 통각의 통일성이죠. 그죠? 그런데 해겔은 이 개념이 고정된 게 아니라 자체로 운동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형식 논리학에서는 부정적인 건 뭐야? 내용이 그리로 돌아가는 자기인 거고, 긍정적 인식에서 자기는 뭐예요? 표상된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때 외부에 있는 어떤 우연적 성질이나 수로로서 관계 맺는 표상된 주체인 거예요. This Subject, 이 주체는 macht die Basis aus an die Air geknüpft wird. 어떤 토대, 곧 내용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토대를 형성하며, 그리고 auf der die Bewegung hin und wieder läuft, 운동이 때때로 그 위에서 진행되는 그런 토대를 형성해요. 주체가. 형식 논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 그래서 주체는 고정되어 있고, 뭐야? 어떤 토대를 형성하며 거기에 근거하여 운동도 진행이 돼. 그런데 이게 칸트의 철학이라 그러면 해겔은 어떻게 나가?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주체든 대상이든 둘 다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개념적 사고에서는 고정된 주체 이런 게 불가능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야, 칸트와 해겔의. Anders verhält es sich im begreifenden Denken, 개념 파악하는 사유에 있어서, 곧 변증법적 사고지 뭐 해겔의 개념적 사유에 있어서 사태는 다르게 돌아간다. 주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대상 역시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같이 주체와 대상은 함께 운동하는 거야. 이때 개념의 운동이 함께 작용하는 거야. 이런 게 정말 어려웠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아마. 계속 따라갑니다. In dem der Begriff das eigene Selbst des Gegenstandes ist, 개념이 대상의 고유한 자기가 됨으로써 das sich als sein Werden darstellt, 자신을 생성으로서 나타내는 대상 역시도 움직여. 주체 역시도 움직여. 고정된 게 아니야. 자신을 생성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대상의 고유한 자기가 개념이야. 개념이 이렇게 됨으로써 ist es nicht ein ruhendes Subjekt, 줄 빡빡 치십시오. 그것은 das unbewegte die Akzidenten trägt, 운동하지 않은 상태로 우연적 속성을 지니는 정지한 주체가 아니야. 개념적 사유에서 주체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판단하고, 그죠? 그것의 속성을 판단하는 그러한 고정적 주체, 이게 바로 해겔이 말하는 형식 논리학의 주체가 아닌가. 개념적 사유에 있어서 주체는 이런 주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der sich bewegend, 스스로 운동하며 und seine Bestimmungen in sich zurücknehmende Begriff, 자신의 규정을 자신 안으로 도로 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겔의 사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이야. 개념도 운동하고 대상도 운동하며 주체도 운동해. 주어와 수로도 운동해. 주체란 개념은 세 가지예요. 철학적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주체는 기체와 관계되어 있어. 고대 철학부터. 이건 히포케이메논이요. 이것은 수브스트라툼이에요. 모든 존재의 토대로서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곧 실체인 거예요. 이때 주프스탄츠를 주프젝트, 실체라, 이 실체를 주체라 그래. 모든 존재하는 것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체의 첫 번째 뜻이에요. 데카르트 때문에 이게 더 확고해졌어, 근대 철학에서. 두 번째는 뭔지 알아? 어떤 명제에 있어서, 논리학에서 주어와 수어를 말하잖아. 그죠? 이때 주어를 주체라 그래. 그리고 주어와 수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인식 주관이 있죠. 그죠? 이걸 또 주체라 그래.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칸트한테서도 적용이 돼. 그러나 헤겔한테서는 이 주체와 대상, 그리고 주체가 고정되어 있고 대상을 판단을 하는 이게 아니라 주체와 대상은 서로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생명체의 운동 안에서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이게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주체도 운동하고 주어도 수로로 넘어가서 지향돼 막. 그래서 고정된 주체는 없어. 개념 역시도 어떤 것으로 넘어가서 운동하고 지향 운동을 통하여 주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대상과 주체의 변증법적 운동에 관여해요. 그래서 개념은 뭐예요? 적자대자, 적자대자, 종합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 재밌죠, 여러분? 그죠? 여기서 강의 끝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시간 언제 가는지 몰랐어. 행복하십시오. 추스.